요즘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다, 정년이 길다, 국가 자격증이다, 미래 유망 직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좋은 이야기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시험도 쉽지 않고 연수 과정도 만만치 않고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고연봉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무의사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인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응시 자격까지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무의사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생소하시다 보니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의사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가 왜 죽는지, 병해충인지 세균 때문인지 곰팡이 때문인지 환경 문제인지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나무의사입니다. 공원, 학교, 아파트, 골프장, 수목원, 문화재 보호소 이런 곳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거죠. 단순히 약만 뿌리는 게 아니라 진단, 처방, 관리 계획, 치료 방법까지 전부 판단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무를 치료하거나 병해충을 방지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수목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문 업무는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기존에 수목 관리를 하던 나무병원과 조경업체들도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나무의사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사는 시험만 붙는다고 해서 끝나는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양성 과정도 있어야 하고 시험 난이도도 낮지 않다 보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 충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업체들은 나무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기존 업무를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 겪게 됐고, 실제로 나무의사 모시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 확보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무의사는 인기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은 크게 늘었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조경업체, 나무병원, 수목관리업체 등에서는 나무의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꾸준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가 인터넷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부량이 꽤 많습니다. 수목병리, 수목해충, 수목생리, 산림토양, 농약관리, 산림법규 등등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물을 좋아한다고 쉽게 보는 시험은 아닌 거죠. 두 번째, 연수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기와 실기만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지정된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도 꽤 들어가고 일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죠. 세 번째, 초봉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연봉 6, 7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력, 지역, 업무 범위,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격증 하나만 따고 바로 고연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생각보다 현장 업무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산이나 공원,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컴퓨터 앞에서만 일하는 직업을 생각하셨다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국가 자격증이라 전문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경력이 쌓일수록 몸값이 올라가는 직종입니다. 세 번째, 조경, 산림, 공공기관, 수목관리 등 활동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번째, 정년 이후에도 기술직 특성상 계속 활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 야외 활동이 싫지 않은 사람, 공부하는 것을 크게 싫어하지 않는 사람, 기술직으로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 반대로 사무직만 하고 싶은 분, 암기 공부가 너무 싫은 분이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나도 한번 준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응시 자격입니다. 나무의사 시험은 누구나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관련 학과나 경력 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응시가 가능해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식물보호산업기사를 먼저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 역시 국가기술 자격증이다 보니 응시 자격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이 아니거나 학력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응시 자격부터 갖추셔야 하죠. 이럴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아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춘 뒤 이후 나무의사 준비까지 이어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결국 나무의사는 자격증 하나만 딴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직업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자격증도 아닙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고 양성 과정도 거쳐야 되고 현장 업무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좋아하고 기술을 배우는 거에 거부감이 없으며 오랫동안 전문직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국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수목관리의 전문성은 계속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연봉이 높다라는 이야기만 보고 시작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잘 맞는 직업인지부터 충분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준비는 해보고 싶은데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부터 막히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종 학력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